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미성년 학생들의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면서 한인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글렌데일에서 한 BMW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차량 6대와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구강청결제에서 어린이 중독 위험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 일부 북부 지역에 눈보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온천에서 2년 사이 시신 2구가 발견돼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미성년자들의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자녀의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들을 시행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반대 청원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AB 665 법안. 부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12세 이상 자녀에게 성을 구분짓는 말을 하면 그릇된 행위로 간주돼 부모와 자녀의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자녀들에게 성 전환이나 동성애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너희 엄마가 너희 아빠가 너는 분명히 여자 느낌이 여자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런 것을 못하게 해 가지고 네가 지금 기분이 나빠? 지금 네가 싫어? 그러면은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어. 너희 부모는 너를 지금 학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학부모한테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만든 셔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캘리포니아주는 남녀 구분이 없는 성 중립 화장실을 모든 공립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동성애 내용을 의무 교육에 포함시켰습니다. 한인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저희 상식선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저희 가정교회 식구들이나 다른 교회분들한테도 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이 오늘은 나는 여자야 라고 생각해서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학교 가는 게 좀 무섭다고 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 교육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늘면서 아이들의 정서적 혼란을 막고 학부모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아동보호법을 만들자는 청원 운동까지 실시됐습니다.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아동보호법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아동보호법을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해 현 교육 시스템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너무 나는 부모로서 무지했고 안일했고 정말 아이들을 그냥 학교에 맡겨서 교육하고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악법들이 통과됐는데, 지금 와서 정말 이런 기회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우리가 예전으로 돌리자. 우리 부모를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법안들이 나왔을 때, 아동보호법이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이 되기 위해선 총 55만 개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한인들뿐만 아니라 주류 정치인과 기관 등이 함께 현 교육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 교육 당국과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오늘 오전 글렌데일에서 BMW 한 대가 여러 대의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글렌오스크 블러버드에서 한 흰색 BMW 세단이 불안정한 모습으로 동쪽 방향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속도를 주체하지 못한 차량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빨간불에 정지해 있던 차량 6대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이번 충돌로 심각한 수준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홀푸드 등 대형 마트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구강 청결제에서 어린이에게 잠재적인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제기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헤리티지 스토어사의 과산화수소 구강 청결제에서 어린이에게 중독 사고를 일으킬 만한 농도의 에탄올이 첨가됐음에도 이에 대한 어린이 보호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미 전역에서 10만 2,100병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갈색 병과 흰색 뚜껑이 달린 유칼립투스 민트와 윈터 민트 향의 구강 청결제입니다. 해당 제품은 홀푸드와 아마존, 아이허브, 맘스 올가닉 마켓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리콜과 관련한 사고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해당 제품의 제조사는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환불이나 무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말 동안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극심한 눈보라가 칠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전부터 캘리포니아주 북부 해안산맥과 클레머스 산맥 그리고 시에라 네바다 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주말 동안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가 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시에라 네바다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대 5인치의 눈과 일부 고지대에서는 시속 100마일이 넘는 돌풍이 예상되면서 최대 12피트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레이크타우 주변 5,000피트 이상의 고지대에서는 최대 10피트에 달하는 눈이 쌓일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 기간 가시성이 극도로 낮아질 수 있다며 해당 지역의 운전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재 레이크타우를 포함해 시에라 북부와 중부 지역 일대에는 일요일 오전까지 눈보라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LA 지역 고속도로에 설치된 소화전이 터지면서 도로 한복판에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승용차 한 대가 소화전을 들이받는 사고로 물이 상공으로 치솟으며 분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지상에서 400피트, 120m까지 솟구친 물이 쉼없이 쏟아지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사고 차량이 소화전과 충돌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몰기지 금리가 4주 연속 상승하며 또다시 7%대에 근접했습니다. 몰기지 은행협회 MBA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기준 평균 몰기지 금리는 지난주보다 0.04% 상승한 6.94%로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몰기지 금리는 지난해 10월 7.8%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또다시 상승세를 그리며 7%대에 근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과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등이 몰기지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보통 봄철은 주택 구입 시즌이지만 몰기지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매수와 융자 수요 등을 냉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온천에서 2년 동안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산림청은 2022년도 10월 17일 컨카운티에 위치한 미라클 핫 스프링스 온천에서 누군가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지난 17일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봄과 겨울 컨강이 범람하면서 해당 온천에 물이 넘쳐 온천이 일정 기간 문을 닫은 바 있지만 수위가 내려가면서 다시 개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온천에서 발생한 사망 원인이나 피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은 미라클 핫 스프링스 온천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해당 지역에 허가 없이 온천을 만드는 것이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라클 핫 스프링스 인근 샌디 플랫 캠핑장은 정상 운영됩니다. 최근 LA 지역에서는 현대와 기아차에 이어서 쉐보레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절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토요일 차량 도난 범죄에 사용되는 열쇠 복제 장치를 소지한 미성년자가 체포된 가운데 최근 열쇠 복제 장치를 이용한 쉐보레의 카마로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90건의 카마로 도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7건에 불과했던 사건에 비해 올해 1285%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찰은 휴대폰 크기 정도의 복제 장치를 활용해 도난된 카마로 차량이 소셜미디어상에서 $3,000가량에 판매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카마로 운전자들에게 차량 내부에 절대로 스마트키를 보관하지 말고 스마트키 신호가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케이스를 구매하거나 또는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 통 안에 보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장애가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시 뉴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은 지난 22일 몸이 불편한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SB 1362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B 1362 법안에 따르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장애 주민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최소 $250가 들어있는 저축 계좌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뉴먼 의원은 장애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이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안이 제정되면 수백만 명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저축계좌 예금은 메디케이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저축계좌 이자 수익과 출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주에서 한 커플이 아마존 직원으로 위장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납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 검찰은 아마존 직원으로 위장해 페더럴웨이의 한 아파트에 사는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납치했다 체포된 30대 여성 마릴 아르딜라 우레노와 40대 남성 춘호 빈센트 라이를 폭력과 납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이들은 지난 20일 이 여성의 사촌이 살고 있는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의 아파트에 아마존 직원인 것처럼 침입한 뒤 아이의 엄마를 폭행하고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t's unusual to see a case like this. When you have allegations like this, you've got to act on it right away. When you have so many felony charges, we think that high bail is absolutely appropriate here. 도주한 용의자들은 경찰의 핸드폰 추적 등을 피하지 못하고 사건 발생 3시간 30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2급 납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다음 달 7일 첫 공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한국 정부가 학용품과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의 안전성을 검사했는데요. 납과 카드뮴 같은 발암물질은 물론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초래했던 유해물질까지 나왔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깜찍한 어린이용 구두입니다. 하지만 장식으로 달린 금속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의 8,000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카드뮴은 일군 발암물질로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입니다. 인형이 차고 있는 말랑말랑한 목걸이에서는 간이나 신장에 유해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00배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색연필을 담은 학용품 케이스에서도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모두 발견됐습니다. 혹시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리콜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물질로 논란을 일으킨 MIT, CMIT 성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며 노는 점토로 중국산 6개 제품이었습니다. MIT 계열은 방부제 성분으로 호흡기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4개의 점토 제품에선 기준치를 넘은 붕소가 검출됐는데 붕소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반복해 노출되면 생식 기능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어린이용 제품을 구매할 때는 KC 인증 등 국내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새학기를 맞아 잘 팔리는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 480여 개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확인된 제품 20개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한국 여야가 가까스로 4월 총선전이 치러질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비례대표 한석 대신 지역구 의석이 1개 늘었는데 거대 양당의 다툼 속에 가뜩이나 적은 비례대표 의석이 희생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는 인구 조정에 따라 서울 노원구의 선거구가 3개에서 2개로 줄고 인천 서구는 2개에서 3개로 늘어납니다. 경기도에서는 각각 4개 선거구였던 부천과 안산이 1개씩 줄고 평택과 하남, 화성은 반대로 선거구가 하나씩 늘었습니다. 서울 면적의 몇 배에 달하는 초대형 선거구를 막기 위해 전국 4곳의 특례구역도 지정됐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일부는 동두천 연천 선거구에, 전북 군산시 일부는 김제 부안 선거구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22대 총선을 40일 남짓 앞두기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예비 후보들의 총선 준비에 혼선이 빚어졌고 각 당의 공천에도 차질이 불가피했습니다.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진통 끝에 합의에 이르렀지만 지역구 조정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자 소수 정당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중앙선관위는 전북에서 의석을 하나 줄이라고 권고했는데 형평성 시비로 다투던 거대 양당이 결과적으로 지역구를 하나 늘리고 대신 비례 의석을 하나 없애기로 한 겁니다. 자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다가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게 과연 정당합니까, 여러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연쇄적으로 지연됐던 각 당의 막바지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게 되면서 정치권은 이제 본격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친문재인계 홍영표 의원도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친이재명계 안민석, 변재일 의원도 공천 배제, 컷오프가 확정됐는데 계파 갈등 무마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5선의 안민석, 변재일 의원과 4선 홍영표 의원, 그리고 재선 기동민 의원이 결국 컷오프, 공천 배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민석 의원 지역구엔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 기동민 의원 자리엔 김남근 변호사 등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외부 인재가 각각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홍 의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선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과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이 경선을 치릅니다. 공천 배제 대상엔 이른바 친명, 비명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안민석, 변재일 의원은 당내에서 친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친명, 비명을 구분해서 했으면 안민석 의원이나 변재일 의원을 했겠습니까? 안민석 의원은 계파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라고 반발하면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비명계인 기동민 의원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수진 의원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누구는 되고 기동민은 안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위평가와 공천 배제가 겹친 비명계는 집단행동까지 예고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을 위한 시스템 공천만 앙상하게 남았다며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한 민주당 탈당파가 이른바 민주연대를 꾸린 뒤 광주 출마를 예고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또는 조국혁신당으로 당명을 정한 조국 전 장관과 통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통보한 기한이 지났습니다. 환자들은 불안해하고 남은 의료진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단체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병원장들은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백혈병 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재발을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중증 환자에게 치료 연기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행동을 이제는 멈추고 응급 중증 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고 있는 불평과 피해, 불안으로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다른 대형 병원 병원장들도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은 전공의들이 보여준 의지와 진심에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들과 함께 마음을 표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장들도 이제는 병원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며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간호사 등 다른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환자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피해 간호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피해는 결국은 환자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일각에선 정원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물론 환자단체와 병원장들까지 돌아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좀처럼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오는 7월 열리는 파리올림픽의 선수촌이 공개됐는데요. 실내에 에어컨이 없고 골판질 침대가 다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골판질 침대와 선풍기가 숙소에 놓여 있는데요. 올여름 개최되는 파리올림픽 선수촌의 특이점은 에어컨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친환경 올림픽을 구현하겠다는 건데요. 햇빛을 덜 받기 위해 건물 배치를 조정하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뜨거운 공기를 식히는 방식으로 바깥 기온보다 6도 이상 낮아져 쾌적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파리의 여름은 43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에 시달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때 선보여 화제가 된 골판지 침대도 재등장했는데요. 축구장 70개 규모에 달하는 파리 선수촌에는 15,000명가량의 선수와 스태프가 입소할 예정입니다. 옥중에서 갑자기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나발리의 장례식을 앞두고 장지 인근의 경찰 감시 활동이 강화됐습니다. 러시아의 한 언론들은 묘지 입구에 경찰들이 배치됐으며 묘지 주변 모든 가로 등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다고 전했습니다. 나발리 장례식은 현지 시간 1일 2시경에 치러지는데요. 나발리 측 대변인은 장례식장을 구하기 어려웠다며 영구차 업체들이 협박을 받아 나발리 시신을 아무도 운구하려 하지 않는다고 호소했고요. 유럽의회에 출석한 나발리 부인은 남편을 보러 온 추모객들을 경찰이 체포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크기부터 남다른 이 꽃은 시체가 썩는 듯한 악취가 난다고 해 시체꽃으로 불리는데요. 현지 시간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식물원에 핀 시체꽃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꽃향기를 땀에 젖은 옷냄새, 고기 썩는 냄새 등으로 묘사했는데요. 꽃이 파리 등을 끌어들여 수분작용을 돕기 위해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이 꽃은 멸종 위기종으로 7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하루 정도만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7일 M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가 나만큼 늙었지만 자기 부인 이름을 기억 못한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다음 날 SNS를 통해 민주당 당원들이 나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무능력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29일 오전에도 바이든을 향해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지 능력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바이든은 최근 정기 신체 검사를 받았으며 대통령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는 검진 결과를 공개하며 맞받아쳤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혔던 폴 포그바가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은퇴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이탈리아 반도핑 재판소는 포그바에게 4년간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 올 시즌 세리에 A 홈 개막전 이후 받은 약물 검사에서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테스토스테론은 지구력을 향상해 세계 반도핑 기구가 지정한 대표 금지 약물 중 하나입니다. 포그바는 지난 2022년 맨유를 떠나 이탈리아 유벤투스로 복귀한 뒤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것이라 밝히며 보충제를 의도적으로 복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설치된 그물망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200m 상공에 설치된 그물망 운동장과 관련해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이곳은 절벽 두 곳과 연결해 연 1,600제곱미터 규모로 세워졌는데요. 입장객의 체중은 90kg으로 제한되며 한 번에 50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 라이터와 칼 등도 휴대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 시설이 현지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성 논란도 거센데요. 운영회사는 그물망이 두 겹이며 특히 아래쪽 그물망은 매일 정기 점검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국내 한 대형마트가 주류 할인 행사를 하는데 3일절인 오늘 일본 위스키를 할인 판매를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왜 하필 3일절에 일본 제품을 싸게 판매해 구매를 부추기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오는 3일까지 위스키 등 주류를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3일절인 오늘 할인하는 주류 품목이 공교롭게도 일본산 위스키 3종입니다. 전단지를 본 일부 소비자들은 선조들이 일본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날 굳이 일본 주류를 할인 판매해야 하느냐며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2일과 3일에도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하필 3월 1일 일본 위스키를 판매하는 저희가 의심스럽다며 행사를 기획한 담당자를 질책했습니다. 반면 이런 논리라면 일본풍 술집이나 초밥집도 쉬어야 한다. 주류 세일에 일본 술이 섞여 있다고 3일절과 연관해서 태클을 거는 거면 일상생활 불편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반대 의견도 나왔는데요. 해당 마트 측은 3일절에 일본 제품 외에 다른 나라 주류도 할인 판매할 계획이라면서 할인 행사가 일본 주류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물건을 더 싸고 저렴하게 사게 하기 위해 전통시장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본의 유명 성인 영화 배우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모자 하나를 10만 원 넘는 가격에 구매한 영상이 확산되면서 바가지를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배우는 모자 가게 주인이 알록달록 화려한 털모자 하나를 보여주자 오사카 스타일이라고 말하며 흡족했는데요. 가게 주인은 밍크 모자라면서 가격을 묻자 20만 원이라고 대답합니다. 배우는 흥정을 통해 13만 원까지 깎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자 중국산 제품이라고 표기돼 있고 온라인에선 비슷한 디자인의 모자가 5만 원 안팎의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내 얼굴이 빨개진다, 다른 데보다 2배 넘게 비싸다며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 운전자가 주행 도중 도로 한복판으로 굴러온 볼링공 때문에 차가 부서졌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누구의 소행인지도 알 수 없어 보상도 막막하다면서 사고 당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차가 쌩쌩 달리는 제주의 왕복 6차선 도로. 달리는 차량으로 피할 겨를도 없이 둥근 물체가 굴러오는데요. 차량에 부딪힌 뒤 다시 튕겨나갑니다. 이 둥근 물체의 정체는 볼링공이었는데요. 충격으로 차량 일부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차주는 볼링공이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며 아직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 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볼링공이 바퀴에 걸렸으면 차가 뒤집힐 수도 있었다. 사람이 직접 맞았으면 어쩔 뻔했냐며 걱정했고요. 근처 볼링장 CCTV를 확인해봐라. 경찰에 신고하고 볼링공의 지문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 현실적인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부색이 검게 표현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우리가 알던 실제 모습과 많이 다르죠. 구글이 지난 1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미나이에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추가했는데 아인슈타인과 머스크를 흑인으로 그리는 등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제미나이는 또 독일 나치군을 아시아인 여성으로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오류가 계속되자 구글은 결국 지난 22일 이미지 생성 기능을 중단했습니다. 구글 측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성과 인종 등 다양성에 대한 지침이 오히려 과잉 보정을 초래했다고 사과했지만 이 일로 주가가 9%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소셜미디어에 구글 제미나이가 극도로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9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